재개발 재건축의 핵심은 이거라는 거죠. 항상 분담금이란 게 있고, 분담금이란 게 있는데, 이 분담금은 이익에서 비용을 뺀 게 분담금이라는 거죠. 맞죠? 이익에서. 그럼 이 이익은 뭐냐? 이거는 일분 수입, 일반 분양 수입이죠. 이 비용을 우리가 사업비라고 해요, 사업비. 사업비는 두 가지가 있어요. 공사비가 있고요. 네. 금융비용이 있겠죠. 이게 있겠죠. 자, 이게 있겠죠. 그러면 일반 분양 수입은 면적 곱하기 분양가예요. 어렵나요? 아니요. 면적 곱하기 분양가. 자, 면적 곱하기 분양가인데, 그러면 이게 이 면적이라는 거를 용적률을 올려주면 이 일반 분양하는 면적이 늘어나는 거지. 그죠? 면적이 늘어나는 거죠. 이 두 개의 곱이라는 거야. 그러니까 지금은 공사비도 올라갔죠. 금융비용도 올라갔죠. 그래서 비용이 늘어났죠. 그죠? 네. 비용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게 늘어난 만큼 이익도 늘어나야 돼요. 그죠? 그죠? 그러려고 그러면 두 가지를 바꾸면 돼요. 분양가를 올리든가 분양 면적을 늘리면 되거든요. 근데 이 분양가라는 걸 내 마음대로 올릴 수 있냐 이거지. 동네마다 다른데. 자, 똑같은 면적을 일반 분양을 해도 분양가가 2천인 데가 있고 5천인 데가 있겠죠. 그렇지 않습니까? 자, 그러면 똑같은 일기 신도시라도 5천에 분양할 수 있는 데가 있고 2천에 분양할 수 있는 데가 있겠죠. 그죠? 그러면 5천에 분양할 수 있는 데는 뭐 분당이나 이런 데일 거고 2천에 분양할 수 있는 데는 뭐 말 안 해도 알겠죠? 근데 그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똑같이 일반 분양하는 면적이 똑같다 하더라도 분양가가 2천에서 5천 차이가 나니까 사실 2천에 분양할 수 있는 데는 이 용적률을 훨씬 더 올려줘야 된다는 거야. 쉽게 말하면 3번, 중동 이런 데는 이 면적을 분양가가 훨씬 낮기 때문에 면적을 훨씬 올려줘야 된다는 거죠.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미 중동이나 군포, 3번은 이 용적률이 이미 높아. 분당이나 일산보다. 그래서 일반 분양할 수 있는 면적도 좋고 그 다음에 일반 분양가도 낮단 말이에요. 그죠? 그래서 여기가 문제가 되는 거야. 그래서 힘든 거야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물론 뭐 거기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게 될 때까지 올려주고 싶겠지. 근데 마냥 올릴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어디가 먼저 되겠어요, 그러면? 돈이 되니까. 분당이 먼저 되겠죠. 근데 여기에 비밀이 또 있어. 아, 비밀. 자, 안타까운데, 뭐,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되니까. 자, 수입은 일반 분양 면적 곱하기 분양가잖아요. 그죠? 분당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5년, 10년 뒤에니까 5천에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. 이미 판교 가면 5천 되는 데가 있으니까. 근데, 자, 문제는 뭐냐면, 군포나 중동 같은 경우에는 3천? 후하게 잡아서 3천이라고 해볼게요. 문제는 뭐예요? 그러면, 수입이 2천 차이 나는구나. 라고 할 수 있잖아요. 아니야, 이게. 아닙니까? 아니죠. 여기에 원가가 2천이야. 평당 2천. 그럼 여기도 평당 2천이야, 원가가. 그러면 얘는 한 평 분양하면 3천이 남고요. 얘는 한 평 분양하면 1,000이 남아요. 이미 이게 분양가는 2배가 안 되지만 일반 분양 수입은 3배가 되는 거예요. 이게 충격적입니다. 그래서 이게 잘 계산해봐야겠지만 제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거든요, 집에서. 컴퓨터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이제 신도시 전 모든 아파트를 다 돌리고 있거든요. 어젯밤에 밤새 돌리고 왔으니까 지금 돌아가고 있을 거야. 돌리고 있는데, 결국에는 뭐냐면, 노후계획도시가 된다 하더라도, 이런 걸로 인해서, 일반 분양가를 원가 대비 얼마나 올릴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할 거다라는 거죠. 제가 계산하기로는,
800만 원을 잡으면 평당 있잖아요. 평당 1,600 정도가 드는 것 같아요. 사업비가 평당. 그러니까 34평 받는다. 그러면 그 6억이 들어가는 거야. 원가가. 원가. 그러면 내가 34평을 받으면 그 일단 6억을 내놔야 되는 거야. 원가가 6억인 거야. 그래서 걔는 내 집 짓고 남는 땅에서 6억이 들어오면 퉁칠 수 있는데 6억이 안 들어올 거라는 거지. 왜? 그냥 2천만 원에 분양하면 원가가 1,600이기 때문에 평당 400만 원밖에 안 남는 거지, 여기는. 근데 얘는 5천만 원에 분양하면 원가가 1,600이니까 평당 3,400이 남는 거죠. 그죠? 그러니까 여기는 조금만 분양해도 되는 거고 여기는 되게 많이 분양해도 안 되는 거다 이거지. 더 중요한 게 있어요.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하는 데 중에 이 원가보다 분양가가 안 나올 것 같은 데도 많단 말이야. 그러니까 용적률을 아무리 올려줘도 지을수록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. 까먹는 거네요. 그렇지. 그래서 안 되는 거야. 그러니까 아무데나 하면 안 되는 거야. 아무데나. 충격적이죠. 그러니까 다 좋아할 게 아니야. 아무데나 사면 안 되겠네요. 105곳에 215만 세대라는데 그 중에 제가 보기에 상위 몇 프로만 되는 겁니다. 105곳 다 해주는 거 아니에요? 시뮬레이션 돌아가니까 나옵니다. 곧 답 나옵니다. 자, 거기다가 용적률을 올려주면 뭘 해야 되죠? 기부 체납을 해야 되잖아요. 맞습니다. 이게 기부 체납이 엄청 빡세게 나왔어요, 지금. 이걸 기부 체납 비율을 조례로 정하거든? 네. 근데 이게 조례를 올 상반기에 나온다는 거지, 조례가. 그게 나오면 더 정확하게 할 수 있겠죠. 그죠? 그런 비밀이 있다. 이제 요거를 모르면 뭐 하는 소리들은 다 개소리인 거지. 그쵸? 그래서 노후계획도시 이야기를 이제부터 시작해 보려고 그런다.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일반 분양 면적을 늘리는 게 용적률을 상향해 주는 거죠. 그죠? 그래야 이 수입이 커져야지 비용이 줄어들고 비용이 줄어들어야지 속도가 빠르고 돈이 되니까 빨리빨리 할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일본 면적을 늘리든가 분양가를 높이면 되는데 이 분양가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결국에는 이 일본 면적을 올려주려는 게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핵심 키워드다. 딴 거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. 그냥 용적률 이거. 그 다음에 비용 1,600. 그러면 1,600에서 얼마나 차이가 많은 가격으로 분양을 할 수 있냐의 싸움이라니까요. 지금 메이플자이 이런 거 사실 1억에 분양해도 되잖아요. 그렇죠. 1억에 분양해도 되잖아요. 그러면 이게 1,600이잖아요, 이게. 그러면 한 평 분양하면 8,000이잖아요. 8,400. 8,000. 34평 짓는데 6억 들어요. 싸게 지으면 6억 든단 말이에요. 8,000. 8,000이면 66에 68, 48, 67, 69, 72, 88에 64. 뭐야. 그러면 한 8,000 남으면 한 7, 8평만 분양해도 자기는 공짜로 가는 거지. 그러니까 지금 강남, 서초, 개포 이런 데만 입주가, 분양이 많고 빨리빨리 되는 거죠. 규제가 있어도.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. 원가 대비해서 분양가를 얼마 때릴 수 있느냐. 그래서 무한대로 일본 면적을 용적률을 올려줘도 오히려 지을수록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. 이런 거죠. 지금 기부 체납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. 그래서 결국 핵심 포인트는 얼마나 비싼 땅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적용해서 용적률 올려줘가지고 진행을 시키느냐. 이 싸움이라니까요. 선생님 그러면 결국엔 분당인가요? 아니죠. 분당도 좋죠. 분당도 좋은데 더 비싼 데가 있잖아요. 노후계획도시를 헷갈리면 안 돼. 1기 신도시가 아니야. 노후계획도시야. 노후계획도시. 그래서 서울에도 있어요. 강남에도 있고요. 그래서 지역별로 이제 뭐 서울은 돈이 너무 잘 되는 곳도 있고 하니까 그거를 조례로 올려주는 걸 조금 낮춰도 되겠죠. 그죠? 안 되는데 외곽은 이빨 올려줘도 안 되겠죠. 그죠?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조율할 건지는 이제 사업성 계산을 정확히 해봐야 되겠지만 네. 그 정확한 계산은 이제 5, 6월 되면 나오겠지만 대략적인 윤곽은 지금도 돌려볼 수 있다. 이런 얘기입니다. 채팅창에 목동 얘기 나오는데 목동도 포함입니까? 목동도 포함이 되지만 목동은 이걸 안 해줘도 상관없다는 거죠. 지금 용적률이 충분히 낮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 일반 재건축을 해도 정부가 막지만 않으면 서울시에서 막지만 않으면 된다는 거죠.
여의도도 마찬가지고 가격이 비싸니까. 그렇죠. 목동도 거의 뭐 분당 이상 가격이 나오지 않겠습니까? 그렇죠. 그러니까 안 될 리가 없죠. 5천만 원에 분양하면 1,600대니까 한 평 분양할 때마다 3,400씩 남는 겁니다. 3,400. 그러면 3,400씩 남으니까 2평 분양하면 6억이고요. 20평 분양하면 6억 공짜로 집 받는 거죠. 그렇죠. 네, 이렇게 되는 겁니다. 다 되는 게 아니다. 너무 희망을 가지지 마라. 자, 그래서 이제 문제는 어디까지 올려줄 거냐? 이런 문제인데, 그러면 이제 노후 계획 도시를 떠나서 여러분이 재건축, 재개발, 특히 재건축에 관심 많잖아. 이런 거 공부할 때 이런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. 기본적으로 평당 2천 이상으로 일반 분양 못하는 데는 안 된다고 보는 게 맞다. 분담금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. 공사비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이 1,600이랑 일반 분양가랑 차이가 많이 나면 많이 날수록 크기는 금방금방 될 거다. 이런 이야기죠.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있죠. 행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. 행정적인 문제. 순서를 어떻게 할 거냐? 어느 놈부터 먼저 할 거냐? 이주는 어떻게 할 거냐? 이런 것들이 꼬인단 말이에요. 그러면 그거 행정적인 것 때문에 되게 돈이 되는 데가 있고, 같은 돈이라도 행정적인 것 때문에 20년 뒤에 될 수도 있는 데가 있고, 그렇단 말이에요.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면 좀 더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되겠죠. 그래서 오늘은 노후계획도시 이야기할 거니까, 네. 노후계획도시 이야기할 거니까, 이제 용적률 다 이해됐으니까 앉아서 그러면 하나씩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파란님, 기부 체납 받으면 1분 숫자가 적어지는데 그래도 용적률 올리는 게 유리한 걸까요? 그 계산하는 거 나오니까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, 일단 일반 분양이 최대한 많이 나오는 게 좋잖아요. 그죠? 그게 이제 제가 일반 분양이 많이 나오는 게 좋죠. 그게 일반적인 상식이고요. 아, 여기 아니고 여기서부터. 상식이고. 화면 띄워야 되면 말씀해 주세요. 네네. 그 일반적인 상식인데, 그 노후 계획 도시 약간 달라. 옛날에 그러면 예를 들면 용적률을 100% 올려줄 테니까 30%를 내놔라. 그러면 30%만큼 임대 아파트를 져가지고 LH의 원가에 넘기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잖아요, 보통. 그게 일반적인데, 노후 계획 도시는 그렇게 하면 안 할 것 같으니까 그 30%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받아요. 현금? 그걸 간평을 해가지고 현금으로 받는다는 거야. 그러니까 이게 꼭 그 공공주택을 내놓거나 땅을 내놓거나 막 단지마다 정비계획이 다 다르겠지. 정비계획이 다른데 이제 그걸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스스로 내놓게 유도를 하겠다는 거죠. 그래서 임대 아파트를 내놓으면 더 점수를 더 준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. 땅을 내놓으면은 점수를 더 준다든가 하는데, 사실 이제 내가 보기에는 이런 거지. 그 만약에 30%를 이제 그 공공기여를 해야 된다. 그러면 30% 그 땅에다가 이제 아파트를 올린다고 가정해서 아파트가 올라가는 걸 가정해서 감정평가를 해. 그 감정평가한 가격만큼 현금으로 내놓던가 땅을 내놓던가. 그러니까 감정평가 금액이 3천억이야. 그럼 3천억에 해당하는 만큼 땅을 내놓던가, 공공임대를 내놓던가, 공공주택을 내놓던가, 도시기반시설을 내놓던가, 뭐 이게 뭐 어르신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것도 포함이 되더라고. 그러면 뭐 예를 들면 거기 테크노밸리 근처다 그러면은 뭐 스타트업이 할 수 있는 공간을 내놓거나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바뀌었어. 아니 또는 현금을 내놓거나. 그리고 이제 그치, 이게 왜 그렇게 하냐면 임대주택만 지어갖고는 안 되니까. 그리고 막 지금 200%의 용적률을 살고 있던 데를 뭐 400%로 만들어버리면 이제 늘어나는 인구수가 이론적으로는 2배가 되잖아요. 그러면은 상하수도 시설이라든지 하는 기반시설이나 도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.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더 넓히거나 또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, 그 임대 아파트 받아갖고는 그게 안 되잖아. 그래서 그 현금을 이제 현금으로 받아서 지자체에서 설치하거나 하는 거죠. 그런데 이제 그럼 완공되고 나서 현금을 줄 거 아니에요. 돈이 없으니까. 완공되고 나서 주면은 아파트는 입주했는데 길은 아직 좁고 상하수도는 뭐 기반시설은 아직 약하고 이럴 수 있으니까 미리 계산을 해서 그 돈만큼 2천억이다. 그러면 지방정부에서 2천억이다. 그러면 2천억을 채권을 미리 발행해서 나중에 받을 거니까. 미리 같이 공사를 해갖고 완공됐을 때 기반시설이 갖춰지게 하겠다. 이런 거죠. 그래서 이렇게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아. TV 나와가지고 무식하다, 준비가 안 돼 있다, 아무것도 안 돼 있다, 이런 소리 하는데 뭐 잘 모르는 얘기죠. 그냥 싫은 거야. 그냥 이게 선택지도 많고
고려해야 될 요소가 많네요. 아니 똑똑한 사람들이 되게 많다니까요. 오.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. 왜 이게 그냥 무조건 까는 거는 좀 알고 까야 되는 거지. 아, 까는 사람들이 있나 보죠? 그럼 뭐 깐다 뭐 이렇게 비싼 집만 되는 건데 비싼 집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뭐 주도하는 거다. 뭐 이런 이야기 이런 식으로 정치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. 아. 지금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사시는 분들은 집이 낡고 썩고 해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. 그죠? 빨리 하고 싶은데. 저 인터뷰했던 분 중에 갑자기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. 왜 아파트를 재개발, 재건축을 해야 되냐? 100년 정도는 살 수 있다. 거뜬하게 살 수 있는데 왜? 자기 집은 몇 년 됐대? 자기 집 재건축하는 건 동의했대?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. 아,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요. 예. 그래서 이제 은행 불치가 되는 거지. 은행 불치. 한 걸로 알고 있어요. 그치, 자기 이념하고 이제 자기의 실제 생활하고는 다른 거다 이런 거잖아요. 어쩔 수 없이 찍었다. 뭐. 갈 데가 없어서 찍었다. 아, 그런 겁니까? 이렇게. 뭐 믿거나 말거나. 믿거나 말거나. 네. 누군지 잘 모르겠네. 네, 뭐 예. 100년은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. 콘크리트는 100년 동안 단단해지니까. 네. 100년 동안 경도가 올라간다. 그런 거죠. 뭐 쇠파이프가 썩어가지고 녹물이 나서 그 필터를 막 일주일마다 갈고 그 물로 애기들 우유를 타서 먹여야 돼도 100년 동안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. 그거 진짜 끔찍하다. 그렇죠. 실제로 그렇다니까요. 일주일마다 필터를 간다니까요. 근데 그거 가지고 애기 태어나면 애기 그 우유를 준다고 생각해봐요. 타가지고 되겠어요? 그럼 생수 사다가 먹어야죠. 그럼 생수 사다 먹으면 또 쿠팡 아저씨 막 물 이만큼 해가지고 막 백화점 밖에 한번 차 타고 나가려 그러면 차 20대 밀고 지하철 차량 없으니까 20대 밀고 막 그 아들 있으면 빨리 나가고 아들 밀면 되니까 맞아요. 아들 없으면 경비 아저씨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좀 늦게 가고 이런 거죠. 그게 이제 약간 뭐 그러면 그게 왜 100년 살아야 되는데 자원 낭비다 이렇게 생각할까? 사실 일회용품을 많이 만들면 환경에는 안 좋지만 경제적으로는 생산이 자꾸 늘어나는 거 아니야? 썩어버리고 하니까. 네. 물론 뭐 이렇게 환경이 중요하냐, 그게 중요하냐, 이거는 이제 그 다른 이야기이지만 그렇다는 거죠. 뭘 선택할 거냐 이런 이야기죠. 밸런스의 문제. 경제는 안 좋고, 뭐 이렇다면서 맨날 뭐 이렇게 그죠. 뭐 애기는 줄어든다는데 재건축 재개발할 때 왜 이렇게 교육 영향 평가는 빡세게 하는 거야? 앞으로 없어진다면서, 다 없어진다며? 뭐 애기 뭐 초등학교가 이제 10년 지나면 반 없을 거라며 인구가 줄어서. 근데 왜 이게 환경 교육 영향 평가 왜 이렇게 빡세게 하는 거야? 해 가린다고 막 이러고 막 못하게 하고 막 그죠? 이해가 안 돼. 그냥 반대하고 싶은 거죠.